자, 이제 이어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좀 복잡한 계산 문제라서 제가 이제 전타임에서 한번 끊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볼 건데, 자, 이렇게 할게요. 미리 다 해놓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해요. 제 생각에는. 자, 일단 첫 번째가 건축 면적부터 먼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쉽거든요. 건축 면적이라는 건 뭐냐? 건축 면적이 왜 쉬우냐면, 그냥 이렇게 위에서 째려보세요. 딱 째려보면, 땅이죠, 땅. 요 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지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차피 써먹어야 될 거거든요.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래서 대지 면적인데, 대지 면적은요, 그냥 이 지금 전체 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우리가 더할 겁니다. 요렇게 내려와야 되겠네요. 2.5에 2.5니까 싹 더하면 20m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0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더하니까 얼마죠? 되게 쉽게 나온 거예요. 숫자가 10m잖아요. 그러면 대지 면적은 20 곱하기 10이니까 200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실제로 건물을 지어놓은 그 어떤 넓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층은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수평투영면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봤을 때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말하는 걸 대지면적. 아마 부동산이나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거 설명 안 해도 벌써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차피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수평투영면상에 이렇게 면적이 나오죠. 요걸 우리가 이제 건물 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축 면적.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5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여기까지 더하는 거니까 좀 복잡해요, 요게.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 길이 자체는요. 그러면 15m에 5m죠? 15m 곱하기 5m가 되는 거니까 75제곱미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땅만을 얘기한다면 이 건축 면적은 75제곱미터가 되는데, 이거 제가 내릴 수가 없어서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75제곱미터가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아, 이거 구하긴 했지만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연면적을 구할 건데, 자, 연면적에서 일단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연면적은 일단 뭐죠? 바닥 면적의 총합을 연면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1층하고 2층을 다 따로 구하셔야 돼요. 따로 구하시는데, 쉬운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층 한번 구해볼게요. 자, 2층은 그럼 요거 바닥 면적만 딱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만약에 그대로 투영을 한다면 2층에 해당되는 연면적은 이것만 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5 하니까 10이죠. 죄송합니다. 요렇게 더해서 여기가 10m예요. 10m고 여기가 5m니까 2층은 지금 얼마냐면 5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일단 2층의 바닥 면적입니다. 2층의 바닥 면적. 아, 2층 바닥 면적이 얼마라고요? 50제곱미터래요. 자, 그 다음에 1층인데 그럼 1층은 이렇게 따지느냐? 아니에요. 이 바닥 면적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문제 되게 좋네요. 자, 1층에서 연면적 따질 때 필로티 구조는 제외예요. 무조건. 요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로티 구조를 제외하면 요게 뭐가 되는 거죠? 1층의 바닥 면적인데 따로 계산하시면 시간 아깝죠? 왜냐면 이거랑 똑같잖아요. 사이즈가. 여기서 보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지금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얘랑 우리가 뭐 눈이 있다면 이게 5m 차지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1층 여기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지금 똑같잖아요. 넓이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1층도 똑같이 얼마가 되는 거죠? 50제곱미터가 되는 거고, 이 바닥 면적의 총합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연면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100제곱미터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밑에 있는 필로티까지 다 계산하셔가지고 이거를 뭐 125제곱미터라고 하신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만약에 오답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1번, 4번, 그러니까 1번, 4번, 2번, 3번 요걸 가지고 고민하셨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필로티 구조는 제외한다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빼고 나면 얼마입니까? 연면적이 100제곱미터가 되면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75제곱미터가 이미 나왔으니까 답은 1번일 거란 얘기죠. 좀 더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용적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용적률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죠? 용적률은? 자,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나와야 되죠? 대지 면적에다가 여기 연면적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죠?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 되는데, 자, 대지 면적이 아까 우리 구해놓은 게 얼마였습니까? 200이었고요. 연면적이 100이잖아요. 그죠? 퍼센트니까 여기다 100을 곱합니다.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계산하면 몇 퍼센트? 뭐 암산으로도 하셨을 건데 5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용적률은 50%가 되는 것이고요. 건폐율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죠? 그렇죠.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 이 위에 이제 건축 면적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대지 면적 얼마였습니까? 200이었고요. 자, 건축 면적이 75였단 말이죠. 이거 나누세요. 그리고 이제 곱하기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서 2가 되는 거고 요걸 나눠주시면 얼마가 될까요? 나오네요. 37.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죠. 와, 되게 복잡하네. 자, 여러분들 저랑 같이 했던 그 순서 아까 기억나시죠? 첫 번째 일단 대지 면적 구하고 건축 면적도 구하고 그 다음에 연면적 구할 때 필로티 구조 빼는 거 있죠? 그게 관건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용적률, 건폐율 계산하시면 되니까 요건 솔직히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간이 좀 걸려요. 차근차근 하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가 어려워서 그렇지 요 문제를 가지고 몇 번을 한번 반복해서 해보세요. 그럼 숙달만 되시면 금방 찾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다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설명드릴 때 되게 쉬워 보이는데 본인이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이 교재 해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해설 가지고 마음을 급하게 먹으시면 안 돼요. 이게 차분하게 이렇게 맞춰가면서 보시면은 아마 금방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요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답은 몇 번이었습니까?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18번 보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단순 암기. 그냥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빈칸만 뚫어놓은 겁니다. 딱 읽어보겠습니다.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에 그러는데 이거 무조건 8분의 1입니다. 그래서 8분의 1 이하인 경우겠죠. 자, 8분의 1 이하인 경우 이거 물어보는 거 딱 정해져 있어요. 8분의 1이에요. 8분의 1. 8분의 1이 기준입니다. 8분의 1 이하이면은 높이가 얼마를 넘는 거?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을 해요. 이거는 막 이해가 아니라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8분의 1 이하다? 그럼 12m 넘는 부분만 산입을 하는 거고 8분의 1 이상이잖아요. 그럼 8분의 1을 만약에 넘으면 전부를 건축물 높이에 산입을 한다. 뭐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옥상 돌출물 과 난간벽이란 말 나오는데 난간벽은 그 벽면적의 공간이 얼마입니까? 2분의 1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뭐 단순 암기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서 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높이 산정하는 방식인데요. 자, 옳은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지하층은 층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11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방에서 11층 그러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하층은 층수를 산정을 안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지하층을 포함해야 되는 경우는 가로쳐놓고 써줍니다. 지하층 포함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는 최하 지하층 바닥이 아니라 지표면이에요. 지표면. 이거는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표면, 건물은요 최하층 바닥이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표면을 따지는 겁니다. 지표면에서부터 높이를 보죠.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그래서 틀린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4m, 한 층의 높이를 4m로 봐요. 그래서 3번도 그 얘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자,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건물이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다고 칠게요. 백화점인데 뭐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몇 층짜리 백화점입니까? 1, 2, 3, 4, 5층. 5층 건물이겠죠? 2층 건물이라고 안 하죠. 이걸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제일 높은 거층 기준으로 층수를 따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죠. 가장 많은 층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본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왜 틀렸는지를요. 오히려 저 왜 틀렸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